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신문 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기적과 노노착취라는 사설을 내보낸 한국경제, 노동약자 위에 노조 귀족, 이중구조 없애야 비정규직 풀린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근본 처방 눈 감고 23조 원 헛돈 쓴 대가가 비정규직 폭증, 대기업 대절 초임 일보다 30% 높은 건 노노착취 산물이다. 탄력 근로저지 민노총 고용 임금 철밥통 본색 드러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비정규직이 87만 늘어난 수치는 통계청이 조사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은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이 이르기까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금이 높은 이유를 노노착취로 몰아가는 것은 자본의 노동착취와 빈부격차 확대를 감추려는 비열한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노동을 착취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노동계급을 계층화하여 차별을 통해 분할 지배합니다. 자본이 만든 노동계급 내 차별이 마치 노동자 내부 착취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입니다. 주 52시간도 모자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탄력근로 확대야말로 자본이 노동자 착취를 통해 그들의 금밥통, 다이아몬드 밥통을 더 크게 하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산업용 심야 요금, 농업용 할인제도 폐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은 정부가 생각하는 공기업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즉 실질적으로는 국민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회공익적 필수 사업의 경우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948 재헌의회 헌법에서는 공기업의 분야를 분명히 명시해 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필요에 의한 사업은 이윤보다는 공익성에 기초하고 그 비용은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과 추가로 국가 재원을 통해서 충당한다. 이것이 공기업의 원칙입니다. 한미 관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미 대통령 한국이 최악, 한 번도 경험 못한 사태다라고 말한 부분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은 매년 600억 달러 약 70조 원 내야 한다 하고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의 눈엔 한국이 동맹국 최악이다라고 한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을 최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미국은 한국을 동맹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제국주의 세계 지배 중 동아시아 지역의 한 식민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어느 교만한 정치 연예인의 국민 우습게 보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착수한 직후부터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게 됩니다. 팩트에 근거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죠. 물론 미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역사적 판단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방위비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돈 없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한미동맹 흔들뿐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1억 달러는 지나치다. 미군 대신 핵무장 주장 안 나오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네요. 그 어떤 제국주의도 지배하는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나 그 나라를 수탈하고 약탈하여 제국주의 지배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미제국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보도훈련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검찰 기자는 받아쓰기만 하라. 이것이 민주정부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사 접촉 금지는 전두환 정권 때도 없던 일입니다. 법무부 보도훈련 정부의 영원한 오점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국민의 알 권리에 재갈 물릴 법무부 독재 훈령 폐기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갑자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법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권 향방에 따라 계속 요동칠 것입니다. 규정은 양쪽이 합의하지 않은 한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한쪽은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정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이해찬의 진정성 부족한 사과, 공정개혁 믿음 가겠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과를 했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사과이거나 일시적 위기 모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한국당 쇄신 없이 반문 정서에만 기댄 꼼수로는 미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가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문화일보는 1차 영입부터 갈팡질팡 한국당 이대로는 희망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입 문제가 아니라 기존 인사들이 더 큰 문제이죠.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보수 정치판이라 하더라도 정당 민주주의가 있어야 하고 그 정당의 이념이나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의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부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도전과 성취의 삼성전자 50년, 혁신과 기여로 새로운 50년을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진출 결단과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100년 기업으로 도약해야 할 삼성전자, 혁신의 속도로 승부하라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재벌 창업주가 성장시켰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혈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 노조조차 설립하지 못한 채 착취당한 노동자들, 비싼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수탈당한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경제 관련 한국경신문은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 시장경제 이해시키는 게 먼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시장은 존재했습니다. 교환을 통한 상업이윤에서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산업 이윤을 넘어 금융 이윤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착취가 질적 양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통한 착취 규제를 교육하는 것일 것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는 노동 착취의 경제, 에코노믹스라고 하는 경제 이론인지 아니면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세재민의 경제인지는 금방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정부가 정규직에 집착할수록 대래 비정규직만 늘어난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은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공공부문에서조차 정규직 직접 고용이 아니라 자유사를 통한 정규직, 즉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교수, 기간제 교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정규직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슬로건만 내걸고 있을 뿐입니다. 노동 존중 같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시대에 안 맞는 면세점 면회제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2014년 6개에 불과했던 서울시내 면세점은 현재 13개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세법 제174조에 의거한 특허 보세 구역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과세와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조세 제도 문제 측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제로만 하기에는 우선 한계가 있다. 조세 제도 전체 측면과 균형되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세금으로 민노총 가입 독려하는 박은순 시장의 반시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 존중 문화 홍보, 나의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 노동조합입니다.
고용 안정부터 일터에서의 안전까지 노동조합이 지켜줍니다라는 이 민주노총 도안과 관련해서 그 전화번호에 서울시 예산이 포함되고 있다.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일반 노동자들에게 상담이나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한다면 예산은 당연히 자체적으로 충당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는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신부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